안녕하세요. 지하 3층 운잡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19, 20세기 수많은 전쟁과 억압, 핍박을 견뎌낸 선조들의 유산을 발판 삼아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마틴 루터 킹,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한국의 유관순,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사회적 불합리에 저항한 수많은 민초들은 비폭력주의를 표방한 시위와 그 결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추대받는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가족들 역시 그들을 통해 행복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그 나라와 민족의 해방을 이끈 영웅이 맞을까요? 공적인 성공은 결코 사적인 성공과 맞물릴 수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마틴 루터 킹, 마하트마 간디, 유관순과 같은 인물들은 공적으로는 역사에 남을 위인들입니다. 다만 이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가족에게는 많은 걸 포기하게 만든 존재였습니다. 위대한 운동을 하려면 시간, 에너지, 돈, 관심 모두를 가족 대신 사회에 써야 합니다. 처자식들의 입장에서는 당신은 왜 우리를 두고 그 일에 목숨을 거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고, 특히 가난, 불안정한 생활, 부재한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가족에게 큰 상처를 남기는 일이며, 위대한 사회적 사명은 가까운 가족에게는 상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회는 그들을 위인으로 칭송하지만 그들의 가족들은 내 인생을 빼앗긴 대가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게 됩니다. 실례로 마하트마 간디의 유년 시절은 상당히 풍요로웠으나 사회활동을 통해 수많은 재산을 탕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외부에서 보여지는 이미지와는 달리 아내와 아들들에겐 굉장히 냉정하고 자기중심적이었다는 평가도 있으며, 심지어 아들들은 아버지를 굉장히 원망했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 킹의 경우에도 가족들에게는 늘 목숨의 위협을 안기면서 살았고, 자녀들은 아버지의 빈자리를 강하게 느꼈으며, 조선의 많은 독립운동가들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가족을 돌볼 수 없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들의 가족들에게 돌아갔고, 그 자녀들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론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마하트마 간디, 마틴 루터 킹, 3.1운동의 수많은 민초들의 가족은 그들의 사회활동으로 인해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버리다시피 하고 사회운동에 몰두하였으며, 남은 가족은 가난, 교육의 부재, 부모의 방임을 겪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일부 자녀들은 빈곤에 빠지고 사회적 낙오자가 되기도 하며, 극단적으로는 범죄, 폭력, 사회에 대한 극심한 증오로 이어진 경우도 많이 발견됩니다. 간혹 그들의 가족들은 많은 이념 갈등을 겪기도 하는데, 독립운동, 시민운동을 했던 부모가 사회주의 계열 혹은 다른 이념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 가족이 사회적으로 탄압당하거나 이후 정권 변화에 따라 범죄자 취급받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회운동가의 가족들이 생존을 위해 타협하거나 때로는 반대 진영으로 전향해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의 아들 하릴랄 간디의 경우 아버지 간디의 기대와 억압 속에서 방황했고, 결국 알코올 중독, 여러 차례 파산, 불법 행위까지 일삼다가 불행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릴랄 간디는 위대한 지도자라 불리는 아버지를 증오하면서 동시에 간디의 아들이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해 매우 불행한 삶을 살았으며, 그의 범죄 행위로 인해 또 다른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운동 이후 흑인 운동이 일부 급진화되어 폭력적 단체로 흘러간 케이스도 있고, 그들은 정의를 외치며 오히려 다른 인종을 혐오하는 극단을 낳기도 하며 다양한 사고 사례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수많은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일제강점기 때는 일시적으로 영웅이었지만 해방 이후 체제 변화와 경제 빈곤 때문에 사회의 밑바닥을 전전한 경우 많으며, 일부는 범죄에 연루되기도 하고 가족 내에서 왜 우리만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냐는 깊은 절망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의 위인이라고 불리는 그들의 영향이 과연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이들은 자신의 신념에 갇혀 그들의 가족과 주변인에게 불행을 안겨다준 인물들로, 사회적인 추대의 뒤편에는 신념 관철을 위한 이기적이면서도 나르시시즘적인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가족과 주변인을 버릴 만큼 핍박과 해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간디의 역할은 인도의 해방에 있어 직접적이라기보단 정신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간디는 비폭력 불복종 운동으로 대중을 조직하고 영국 식민지 지배의 정당성이 없다는 국제적 여론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인도의 해방을 결정적으로 만든 건 인도인들의 정신적인 성숙이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후 영국의 국력 붕괴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흑인의 해방과 마틴 루터 킹의 상관관계 역시 상징적인 영역이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미국 흑인들이 노예에서 해방된 건 남북전쟁, 즉 링컨과 전쟁의 결과로 마틴 루터 킹이 활동한 건 1950에서 60년대, 즉 법적으로 해방됐지만 실질적 차별이 심했던 시기입니다. 마틴 루터 킹은 흑백 분리 철폐, 흑인의 투표권 보장, 민권법을 통과시키는 데 상징적 역할을 했을 뿐이며, 하지만 이 역시도 미국의 국제 이미지, 경제 발전으로 인한 사회 변화, 흑인들의 자생적 경제력 상승, 이런 복합적 배경이 맞물려 있었습니다. 3.1운동의 경우에도 민중들의 의지를 보여줬지만 현실적으로 일본을 굴복시키거나 독립을 이끌 정도의 힘은 없었으며, 실제 해방은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와 소련의 대일 선전포고 및 참전이 직접적인 해방의 촉매가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마하트마 간디, 유관순화 같은 위인들은 시대 정신을 이끌고 의미를 부여했을 뿐, 진짜 세상의 변화는 국제정세, 전쟁, 경제, 권력 구조의 이동이 만들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영웅담을 듣고 싶어하지 구조 분석을 듣고 싶어하진 않습니다. 대중들은 감동적인 서사를 좋아하며 이로 인해 쉽게 누군가의 덕분이라고 포장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진짜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영웅서사 신화와 대중은 스토리를 원합니다. 대중은 경제 붕괴, 국제 정세, 권력 투쟁 같은 복잡한 구조를 이해하는 걸 힘들어하며 이 사람 덕분에 우리가 살아남았다 같은 단순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갈구합니다. 새로운 국가나 체제가 세워질 때 국민들의 정체성과 단합을 위해서는 영웅서사가 필요하며 후대의 통치
청취자들은 이러한 스토리 사회적 안정과 정당성을 주기 위해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 영웅 프레임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마하트마 간디, 마틴 루터 킹, 유관순 같은 인물들은 대중들로 하여금 이 위대한 사람들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라는 공통된 신념을 만들 수 있으며 국민의 권력을 인정하게 만들고 국가 운영이 쉬워지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장치로 스토리만한 게 없죠. 영웅은 신앙의 대상이 되고 그 영웅을 모욕하거나 비판하는 건 사회적 금기가 되며 영웅을 욕하는 건 국가를 욕하는 것이다라는 프레임이 생기고 이건 실제 종교와 똑같은 구조로 발전됩니다. 실례로 마하트마 간디는 인도의 독립 이후 북부의 추대를 받으며 신격화되었습니다. 사실 생전의 간디는 사회적 활동에 개인적인 논란도 상당히 많았는데 이러한 내용은 묻어둔 채 언급하는 것을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의 경우도 그의 암살 이후 I have a dream이라는 명언만 남기고 훨씬 복잡하고 과격했던 그의 모습은 지워졌으며 미국 정부도 이걸 적극 이용했습니다. 역사는 실제보다 필요한 만큼의 신화를 만든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웅은 존재했지만 그들의 역할은 통치자와 대중이 필요한 만큼이며 이는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습니다. 신격화된 이야기는 현실을 왜곡합니다. 영웅 신화는 감동을 주지만 실제 문제의 구조를 가리며 간디가 위대했다 라고만 배우면 우리는 위대한 리더만 있으면 세상이 좋아질까? 라는 단순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직접적인 변화는 영웅적 서사가 아닌 경제, 기술, 군사, 국제정세 같은 구조의 변화에서 오며 이러한 구조를 봐야 미래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 3층 혼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